2019년 12월 체드와 로리는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로리의 남편이 총상을 입고 죽은 지 5개월 후, 그리고 체드의 건강했던 아내가 갑자기 죽은 지 2개월 후의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리의 입양아들인 7살 JJ와 친딸인 17살 타일리는 한 달 전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They've been missing for 4 months. You have nothing to say? You're over here in Hawaii? Please. There's people around the country praying for your children, praying for you guys. Why don't you give us answers? That's great. That's great. That's great that they're praying for you, praying for your kids. What? 로리 발로우는 1973년생으로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운동을 좋아했던 로리는 고등학교 때는 치어리더로 활동했으며 매력적인 외모에 활달한 성격으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로리의 듬직한 오빠들은 항상 그녀를 나쁜 남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특히 셋째 오빠 알렉스는 로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1992년 19살 로리는 고등학교 첫사랑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결국 1년 후에 이혼합니다. 2년 후인 1995년 윌리엄과 재혼해서 아들 콜비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도 3년 만에 끝이 났으며 2001년에 조셉 라이언과 세 번째 결혼을 하고 2002년 딸 타일리를 낳았습니다. 2004년 세 번째 남편 조셉과도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 후 로리가 오빠 알렉스에게 조셉이 결혼 기간 동안 자신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알렸고 화가 난 오빠 알렉스는 테이저건을 가지고 조셉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조셉은 심한 부상을 당했고 체포된 알렉스는 90일의 징역형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텍사스에서 열린 아줌마 미인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던 로리는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즉흥적이며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관심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이기적이고 참을성이 없으며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자신이 낳은 2명의 아이 중 1명만 양육하면서 미용사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던 로리에게 어김없이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로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는 그녀보다 17살 연상인 찰스 발로우입니다. 1956년생인 찰스는 성공한 사업가로 키가 크고 항상 잘 웃는 호감형으로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편입니다. 그는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전 부인 사이에서 두 아들인 니콜라스와 제커리를 두었습니다. 2006년 2월 24일 로리는 찰스와 네 번째 결혼을 한 후 자신의 11살 아들 콜비와 4살 딸 타일리를 데리고 와서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로리는 찰스와 살기 시작하면서 미용사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을 키우며 편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친엄마와 살고 있는 니콜라스와 제커리는 방학이나 공휴일에 아빠 집에 와서 지냈으며 또한 찰스는 거의 3분의 1은 출장을 갔기 때문에 로리는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친구들과 만나서 쇼핑하고 운동하면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성격이 온화한 찰스와의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난 2014년 성인이 된 니콜라스와 제커리는 모두 독립을 해서 알아서 각자 살고 있었고 로리의 아들 콜비는 결혼을 한 후 다른 주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로리와 찰스 부부는 조부모가 키우고 있던 찰스의 조카인 JJ를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2015년 찰스와 로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타일리와 JJ를 데리고 하와이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카우아이 아일랜드에서 주스 아일랜드라는 가게를 야심차게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와이에서의 생활을 만족하며 가족은 섬의 야생동물과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사진들을 SNS에 올려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사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가족은 하와이에서의 생활을 접고 2016년 아리조나로 돌아갑니다. 로리가 하와이에 있는 동안 종교 작가인 체드 데이벨이 쓴 그레이트 게더링이라는 종교서적에 매료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몰몬교 신자로 상당히 종교적이었던 그녀는 아리조나에 돌아온 이후에도 체드 데이빌이 쓴 모든 책들을 읽으며 작가의 종말론을 맹신하게 됩니다. 2018년 10월 로라는 단짝 친구인 멜라니와 Preparing a People이라는 한 종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To Preparing a People Conference announcement with Chad Daybell, one of our main speakers. We are 그리고 그곳에서 로라가 그토록 신처럼 숭배하고 있던 체드 데이벨을 만나게 됩니다. 1968년생인 체드 데이빌은 유타주 프로브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 태미와 22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4살 때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취득합니다. 테드는 첫 직장으로 지역 공동묘지 무덤을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태미와 5자녀를 두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2004년 스프링 크릭 북스라는 출판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시작했고 25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체드는 종말론을 믿는 종교와 관련된 작가로 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주제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아이다호주에 있는 렉스버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빛과 어둠으로 두 개로 나눴으며 또 그 둘 사이의 밝기와 어둠의 정도에 따라 등급과 숫자를 사람에게 매겼습니다. 빛의 숫자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천국에 갈 것이며 어두운 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추종자들로 곧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Preparing a People 컨퍼런스가 끝난 후 로리는 꿈에 그리던 체드와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리와 같이 갔던 절친 멜라니의 말에 따르면 체드가 로리에게 7번째 전생에서 당신과 나는 부부관계였다고 말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후 로리와 체드는 개인적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찰스가 출장을 가서 집을 비웠을 때 로리는 체드와 멜라니 그리고 다른 커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 와중에도 체드는 로리로 향하는 시선을 한시도 떼지 않았습니다. 체드는 로리에게 당신은 영원한 존재로 지금까지 21번째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중에 5번의 삶을 자기와 부부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로리는 체드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에 감동하고 흥분했습니다. 그 후 체드는 로리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또한 그녀가 다시 자기와 이번 생에 만난 이유와 미션에 대한 얘기를 매일 하면서 로리를 세뇌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는 방법과 체드가 로리 가족들의 등급을 매긴 결과를 첨부한 이메일을 로리에게 보냈습니다. 2019년 찰스와 로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리는 빛과 어둠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눴으며 어둠의 사람들을 좀비라고 부르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영혼을 가진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미션을 받고 지구에 온 14만 4천 명 사람들의 리더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리는 찰스에게 진짜 찰스는 어디에 있고 당신은 누구냐며 따졌으며 자신은 전생의 몰몬교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의 아내였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찰스의 말에 따르면 이상하게 변한 로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Said, "You're not Charles. I don't know who you are, what you did with Charles, but I can murder you now with my power." She's not here. She's lost her reality. For about 4 or 5 years, it's gotten really, really bad lately. She goes to the temple every day and speaks with Moroni and Jesus Christ, and they tell her what to do. 2019년 1월 31일 찰스는 일주일 후에 집에 돌아오는 예정으로 텍사스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가 있는 동안 로리는 찰스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으며 어쩐 일인지 아이들도 찰스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의 출장을 끝내고 아리조나 공항에 도착한 찰스는 공항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트럭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로리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은행 계좌에서 약 4천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찰스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지만 집 현관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찰스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I can't get in touch with my kids. How old are your kids? 6.5 and 16. Okay, she's lost her mind. I don't know how else to say it. We're LDS. She thinks she's a resurrected being and a God, and remember the 144,000. Jesus is coming next year. She took all the money out of her bank account today. She's gone from the airport. She went to the airport and got it. I just flew in from Dallas. Houston and Dallas. So, Where's your truck? I don't know. Took a good friend of 차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른 차들도 없었으며 많은 물건들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찰스는 경찰에게 그동안 로리에게 받았던 협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찰스는 이른 아침부터 JJ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JJ를 학교에 내려주는 로리를 잡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로리는 친구 멜라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He just goes nuts sometimes. But Just goes this nuts time sometimes? I caught him cheating and I had evidence and I told him about it, and he travels a lot for business, so I told him about it and told him not to come home and that his stuff would be gone and that his car would be gone and all this. So he was a little mad.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로리의 거짓말을 믿은 경찰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로리가 JJ를 학교에 성실히 보내고 있었으므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던 찰스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가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로리에게 정신과에서 심리평가를 받을 것을 권유한 후 그녀를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찰스가 잘못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로리는 아이들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찰스는 휴스턴에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JJ를 돌봐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찰스는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찰스는 로리가 체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또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로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찰스는 JJ를 만나러 아리조나에 가는 김에 로리의 부모 집에 들러서 그녀에 대해 심각하게 상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이른 아침 한 남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한 남성은 로리의 오빠인 알렉스 콕스입니다. 911, where is your emergency? I'm in police in an ambulance. What's the emergency there? I got in a fight with my brother-in-law and I shot him in self-defense. And is he hurt or is he alive or Yeah, there's blood. He's not moving. how long ago did this happen? A couple of minutes. Part of his body is injured. In the chest. I'm sorry, where? In the chest. Okay, is he awake and responsive or unconscious? Unconscious. Okay, is he breathing? I can't tell. Okay, are you willing to go over to him and check? Sure.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알렉스는 밖에 나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사망한 채 거실 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찰스를 발견합니다. 알렉스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찰스는 JJ를 만나러 공항에서 빌린 렌트카를 타고 로리가 얼마 전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집에 왔습니다. 그때 집에는 로리, 타일리, JJ와 그리고 친정오빠 알렉스가 집에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화가 나 있던 찰스는 로리와 말다툼을 하다가 로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때 타일리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찰스가 야구 방망이를 뺏었고 보다 못한 알렉스가 나서서 둘을 일단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리는 타일리와 JJ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찰스는 알렉스의 뒤통수를 야구 방망이로 때렸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알렉스는 만약을 대비해서 방에서 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를 다시 공격하려는 찰스를 향해 쐈습니다. 찰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로리는 찰스가 타고 온 렌트카를 타고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를 오더했습니다. 그리고 JJ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타일리와 가게에 가서 간단한 쇼핑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게 찰스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로리는 놀라기는커녕 여유로운 모습으로 농담을 해서 경찰을 당황시킵니다.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Like 3 weeks. Oh, geez. Yeah, okay. That's why the neighbors don't know us. Gotcha. Like, hi neighbor, sorry. 더 놀라운 그녀의 행동은 앰뷸런스가 찰스의 시체를 싣고 나간 당일 저녁에 수영장 파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검 결과 알렉스는 쓰러진 찰스에게 CPR도 그 외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찰스가 두 번째 맞은 총상은 그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확인사살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알렉스를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로리는 자신이 전사가 되어 어둠의 영들을 없애러 이 땅에 왔다고 생각했고 오빠 알렉스는 동생 로리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로리는 알렉스를 암살자라고 명하고 어둠의 영이 된 사람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스는 신과도 마찬가지인 로리의 명을 받들어 찰스를 살해했습니다. 다음날 로리는 니콜라스와 제커리에게 아버지 찰스의 죽음을 전화가 아닌 문자로 알렸습니다. 찰스가 사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로리는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찰스의 13억 달러 보험금의 수혜자 이름을 찰스가 4개월 전에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로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체드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체드는 실망한 로리를 위로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로리는 아리조나의 생활을 정리한 후 타일리와 JJ를 데리고 아이다호 렉스버그로 이사갔습니다. 렉스버그는 체드가 그의 가족들과 살고 있는 곳입니다. 새학년이 시작하는 9월부터 JJ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리는 서둘러서 JJ를 초등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로리는 타일리를 고등학교에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2019년 9월 8일 로리는 오빠 알렉스와 함께 타일리와 JJ를 데리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 속의 아이들의 모습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타일리는 사라집니다. 로리는 자신의 친딸이 사라졌는데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타일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타일리가 사라진 후에도 JJ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어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9월 17일까지 집 앞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는 JJ 모습이 이웃집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JJ도 사라집니다. 9월 23일 로리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JJ가 학교에 나가는 대신 집에서 홈스쿨을 받을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후 로리는 렉스버그 외곽에 있는 창고 하나를 임대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로리가 어린이용 자전거와 스쿠터 그리고 어린이 담요 등의 JJ의 물건들을 임대한 셀프 창고에 보관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날에 찍힌 영상에는 로리가 체드와 함께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10월에만 로리와 체드는 임대 창고에 9번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체드가 뭐에 쓰인 듯한 눈빛을 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체드가 신도에게 태미가 트럭을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더니
그녀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 좀비가 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9일 체드는 아내가 죽었다고 911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태미가 잠을 자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보고 범죄와는 무관한 자연사로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사망 원인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체드에게 부검을 할 것을 권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체드는 부검을 거절했습니다. 49세에 건강했던 태미의 사망 원인은 어둠의 영을 가진 그녀가 좀비로 변해서가 아니라 거액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체드가 태미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의 13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로리가 타는 것을 실패한 후 체드는 아내의 보험료를 최고 한도로 올렸고 태미가 죽은 후 50억 원의 보험금을 타는 데 성공합니다. 아내 태미가 사망한 지 불과 2주 후 체드와 로리는 하와이에 가서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로리는 결혼 반지로 녹색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체드의 아마존 주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반지는 태미가 살아있을 때 체드가 로리와의 결혼을 위해 구입했던 것이 밝혀집니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하와이에서 낭만적인 신혼여행을 마치고 렉스버그에 마련한 신혼집에 살기 시작한 체드와 로리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로리의 딸이 사고로 몇 년 전에 죽어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2개월 넘게 로리가 연락을 받지 않자 JJ를 걱정하고 있던 조부모는 손자 JJ의 신변 확보를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합니다. 로리가 살고 있는 곳을 어렵게 알아낸 경찰은 그녀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로리는 JJ가 아리조나에 있는 친구 멜라니 집에 놀러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리조나 지역 경찰이 멜라니의 집으로 찾아갔고 멜라니는 JJ를 본 지 한참 되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JJ와 함께 있는 것처럼 경찰에게 말해달라는 로리의 전화를 받은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아이다호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로리 집으로 갔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12일 로리의 오빠 알렉스는 갑자기 집에서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자연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년 1월 경찰은 JJ와 타일리가 실종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리와 체드는 하와이로 피신을 합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카우아이 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호텔 수영장에서 체드와 함께 여유롭게 선탠을 하고 있는 로리를 체포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체포된 로리는 아이다호 렉스버그로 송환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2020년 3월 6일 아이다호 렉스버그 법정에서 로리의 보석금 심리가 열렸습니다. 진하게 화장을 한 로리가 법정에 입장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소름 끼치게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인 찰스에 대한 의문스러운 죽음과 2명의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로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근거해 판사는 그녀에게 13억 원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체드가 공범이라고 확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한참 동안 그는 체포되지 않은 채 자유의 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6월 9일 오전 7시 경찰과 FBI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체드의 집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수색대원들이 체드의 부지인 5,000평을 몇 시간 동안 샅샅이 수색했고 빨간 마굿간 근처 땅속 깊숙이 묻혀있는 유골들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체드 가족의 동물들의 무덤으로 쓰고 있던 곳입니다. 경찰은 차를 타고 도망가는 체드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유골을 부검한 결과 타일리와 JJ로 밝혀졌습니다. 로리와 체드는 증거은폐와 살인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JJ는 덕테이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겨 질식해서 죽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타일리는 몸이 불에 타서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체드의 마굿간에 있는 삽과 곡괭이에서 타일리의 DNA가 발견되었으며 JJ가 들어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알렉스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JJ를 감고 있던 덕테이프에서는 로리의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두 아이들이 살해된 방식이 좀비로 변한 사람을 처단한 후에 몸에서 빠져나온 어둠의 영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전에 태우거나 또는 묶어야 한다는 체드와 로리가 신도들에게 가르쳤던 좀비를 없애는 방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 타일리는 불에 탔으며 JJ는 묶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로리가 자녀를 살해한 진정한 동기는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타일리는 친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있었으며 부모가 없는 JJ를 입양한 로리가 정부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리는 자기 핏줄이 아닌 JJ를 더 이상 키우기 싫었지만 그에게 나오는 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로리 발로우는 두 자녀를 살해하고 태미 살인을 공모한 죄로 가석방 없는 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체드 데이벨은 타일리, JJ, 태미를 살인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